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인가요? 날씨가 갑자기 한 3일 전부터인가요? 너무 더워졌어요. 저 땀이 많은데 이 여름을 또 무사히 잘 보내야 될 텐데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유튜브를 작년 9월 1일인가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1년은 아니고 한 9개월, 10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에도 올렸었는데, 최근에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핑계대기에는, 그쵸? 아닌 것처럼 너무 좀 일정도 빡빡하고, 몸 상태가 너무 피곤해서 좀 그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양시장 되게 좋은 흐름 이어나갔고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S&P 500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08년 이후에 가장 연율로 YOY로 그죠?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정말 급증한 그런 CPI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물 10년물 국채는 1.4%대까지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이 정말 피크아웃일 거다. 이런 그죠?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내렸고 오히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랐고 S&P 500도 그 여파로 상당히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개장하고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테슬라의 요 차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요 차 같이 이제 생긴 플레이드 S 모델 새로 여기 이 안에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 5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게임을 즐긴다. 어지럽지 않을까요?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정말 이제 인포테인먼트랑 그죠?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약어인데 카테인먼트 이런 합성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양산차 중에 그동안 나왔던 페라리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타신 분들 경제적 부를 이루신 분들은 타고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차 제로백이 무려 1.95초 2초가 안 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죠? 여기 0에서 60 메가 미국 단위잖아요. 미국 단위. 그죠? 요게 키로 수하면 96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백 0에서 100km까지 쫙 올라가는데 1.95초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하는데 왜 테슬라 얘기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동시호가 때 2차전지가 난리였습니다. 대표적인 분리맥 회사 SKIT 그죠? 그리고 동박회사 SKC 이런 것도 정말 좋았고 에코프로는 분리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에코프로 EN 테크놀로지인가요? 좀 많이 하락했고 LNF 제가 좋아하는 그죠?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LNF도 장중에 거의 4~5% 오르던 게 종가에 하한가 동시호가 때 하한가 마이너스 29.99%가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1%. 그래도 장중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이런 식, 그죠?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들, 대형주들, 이런 쪽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가 언제죠? 3시 20분부터 장 마감 직전인 3시 30분까지 난리도 아니었고, 동시호가 때 이런 물량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모델 S 플레이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위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하신 분들이 이 게임을 하신 분들 있었을 텐데, 저도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탑재될 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존 양승차 중 가장 빠른 차, 머스크 자신했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200마일, 약 32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스포츠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490마일, 현대차가 지금 400km, 450km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이오닉이 600km가 넘습니다. 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못 가는 거리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은 약 13만 달러. 와, 비쌉니다. 1억 5천만 원. 근데 포르쉐나, 이런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거, 뭐, 좋은 차 대비는 좀 싼 것 같아요. 느낌이. 매주 1000대, 이게 잘못되는데 1000대 생산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이제 딜리버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2년 모델 S가 나온 이후에 9년 만에 신차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게임기가 탑재가 됐다는 게 진짜 핫하죠. 자, 오늘의 시장 정리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코스피는 0.7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죠? 17조 9조 원 거래 대금 3250포인트 거의 가까이 회복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오전 한때 흔드는 것 같았지만 5장으로 가면서 쫙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못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렸어요. 오늘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종목이 335개.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다 같이 샀습니다. 그죠? 개인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선물시장 어제 뭐 옵션 만기, 동시 만기 내 마련이나 설명드렸는데 외국인이 오늘 샀다 팔았다 했지만 종가상으로 샀고 기관은 파는 모습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7월물 옵션 만기일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고 했잖아요. 7월물이 시작됐고요. 선물은 9월물이 시작을 됐는데 차분하게 좀 움직이는데 시장 베이시스는 여전히 백어데이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물량이 있는 지수대 스프레드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고요. 거래대금 10조 미만, 그쵸? 코스피보다 약했어요. 상승 종목이 하지만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여기 ETF를 제가 전 종목 시세 가져와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 철강도 많이 올랐지만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산업, 코덱스, 타이거, 그쵸? 대표적인 2차전지 테마 관련. 이 종가에 아까 동시효과 때 움직였다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종목들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철강 업종이 되게 강했고 화학 업종, 이거 SK이노베이션이나 그쵸? 결국 그 LG화학 이런 것들 2차전지 그쪽이 강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오른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성우유부, 음식료, 보험, 의약품, 비금속 광물, 유통의 은행 이쪽이 약세였어요. 최근에 경기 소비재, 뭐 음식료 올라왔던 것들이 좀 때려 맞았고요. 미국이 나스닥이 강한 만큼 좀 연동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은 오락문화, 종이목재, 유통, 통신, 일반 전기전자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역시 섬유유부, 의료정비 이런 쪽이 좀 약했습니다. 차트는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코스피 차트는 5일선이 뭉개졌다가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991포인트인데 다음 주에 1000포인트 이상을 기대하고요. 넘어가면서 지난번 고점이 1032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결국 주봉상으로 6월달에 코스피 양봉을 큰 양봉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코스닥도 한번 큰 양봉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변동성 지수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변동성 지수부터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죠? 코로나 이후에 이 레벨 그죠? 이 레벨을 완전히 오늘 뭉갰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당장 실행할 거 아니지만 언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이 밀리면 이 변동성이 잠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몇 번을 내려왔다가 위로 튀려다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아주 매크로적인 큰 변수가 아닌 이상 결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세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게 가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죠. 오늘도 보합이에요. 근데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4% 올랐고요. 어제 카카오 제가 잘못 말씀드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고 네이버가 3위입니다. 지금 오늘 4위인 종목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60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얼마죠? 93조예요. 100조까지 갔다 떨어졌었고요. 제가 연초에 100조 얘기했었는데 네이버가 61조. 야, 카카오가 60조입니다. 60조. 내일 카카오 한번 오르고 네이버 한번 더 떨어지면 카카오가 시총 3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한 주식이에요. 정말. 그죠? 대단한 주식인데
이게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예요. 5위. 60조. 거의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이 비슷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삼바가 그리고 6위로 55조 원 정도 하고 있네요. 자, 카카오의 진짜 거침없는 질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비싸냐 싸냐 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사업 모델 이런 거를 보고 성장성 보면 보시면 카카오가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4,500억이에요. 작년 영업이익 단으로 그죠?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할게요. 그냥 단기 순 1,7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60조면 얼마죠? 이게 1조라고 하면 60조니까 PR이 60배인데 지금 여기 보면 367배가 나오죠? 맞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좀 안 되게 8천억까지 단기 순이익이 엄청 올라가는데 작년 코로나 때 그 전에는 적자였어요. 오히려 코로나 아닐 때도 영업이익이 8천억 올라가고 단기 순이익 뭐 집에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지분법 이익이 올라올 텐데 매출이 5조 6천억 회사 매출 단위로 뭐 PSR로 치더라도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으로 치면은 1조라고 치면 지금 60배예요. 60배. 그죠? 작년으로 치니까 여기 367배가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냥 전통적인 이런 그죠? PR, PBR로 했으면 이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사겠죠. 제가 연초에 카카오에 대해서 사업 구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영상을 3개 정도 올린 게 있는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카카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고 구조적 성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결국 코비드-19이 이 디지털의 플랫폼 이런 것들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리고 혹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무형자산 이런 것들의 가치를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주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R이라는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의 저금리가 조금 올린다고 해서 뭐 기준금리가 3% 4%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는 게 제가 뭐 5년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야 되는데 과거의 카카오 10년 전의 카카오를 그때 국면에서 투자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면은 다르다는 거죠. 자, SKII 테크놀로지 분리마켓하고 공모 이후에 급락했던 회사인데 이번 달에 의미 있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근데 분봉 잠깐 볼까요? 이게 동시효과 때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10,000원 넘게 올랐고 이게 10% 넘게 오른 게 동시효과 때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떤 수급이 들어왔냐면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투신 그죠? 연기금 뭐 이런 애들이 샀는데 이 ETF 물량이 투신 물량이 ETF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2차전지 오늘 ETF가 약간 그런 리밸런싱을 한 날이었는데 여기 2차전지 쪽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그죠? 이거 불리한 회사 이 회사 지금 동시효과 때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LNF도 잠깐 보면은 LNF는 오늘 장중 내내 이랬는데 동시효과 때 올린 걸 다 말아먹었어요. 그죠? 다 말아먹었습니다. 심지어 동시효과 때 시세가 막 하한가 나온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LNF 하한가, 첨보 하한가 막 그죠? 포스코 케미컬 어떻죠? 이것도 분봉 차트 잠깐 볼까요? 이것도 종가에 밀렸죠. 보면 오늘 특이한 상황이 다 2차전지에서 일어났는데 리밸런싱 2차전지 ETF에 대한 리밸런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일어났냐? 에코프로가 이 분할하면서 HN이라는 회사가 그죠? 분리했는데 이게 이제 ETF의 편입이 원래 에코프로 분할하기 전에 있었다면 이 지분을 없애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 어떤 종목 뭐 LNF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뭐 2%를 담아내는데 NAV 주식이 오르면서 이게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치에 따라서 장부가 포션이 많다 보니까 바스켓으로 때린 거죠. ETF를 시가총액 비중으로 뭐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게 비중대로 이렇게 몇 퍼센트씩 들어가듯이 전체 시총에 그들이 차지하듯이 코스피 200에 차지하듯이 ETF도 그렇게 기초자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종가의 2차전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테슬라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테슬라의 신차 발표 때문에 2차전지 소재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동시효과 때 그죠? 테슬라랑 관계 있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ETF 수급이었다는 거예요. SKC 동박 같은 경우도 회사도 보시면 이거 분봉 보면 종가에 쳐 올렸죠. 그래서 옛날에 도이치 사태라고 옵션 만기인 날 어제 옵션 얘기도 했었는데 만기인 날 뭐 지수를 갑자기 급등시켜서 아니면 급락시켜서 외국인들의 풋옵션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대박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 시세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개별 주식 선물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내마녀의 날로 생기면서 개별 주식도 옵션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은 별로 없는데 상당히 큰 시가총액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그죠? SK이노베이션이나 LG학 같은 경우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LG가 오늘 5%나 급등했어요. 하급옵션. 이 보세요. 그죠? 개별 주식 선물 이거 있거든요. 옵션이랑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만약에 만기 날이었으면 대박과 쪽박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대형주 중에 2차전지 관련주, 뭐 소재 관련주, 친환경 이쪽에서 2차전지가 극과 극의 어떤 시세를 좀 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좋게 냈다. 에코프로 제외하고선, 그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 테마 오늘 좀 배불리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섬유유복, 뭐 화장품, 뭐 소비재 대표적인 이쪽 안 좋았고, 니오프닝 관련주도 뭐 정말 그냥 이제 뭐 트래블 패스, 뭐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지금 18%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14%인데 평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접종하고 있고요. 오늘 SM 아까 엔터 문화 이런 쪽 상당히 코스닥 좋았는데 역시 SM 상당히 강하고요. JYP, 하이브, YG, 엔터 주식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게임주 그죠? 넷마블이 오늘 좀 약세로 끝나긴 했는데 제2의 나라 출시됐다고 하는데 애플 어제 선호도 매출 1위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웹젠의 천민긴적 그것처럼 첫날 좀 좋았고 계속 떨어지면은 좀 게임이라는 게 상당히 핫하게 계속 실적을 내고 순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역시 넷마블이 하이브라는 그런 그쵸?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약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재미없다.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그럴까요? 근데 SK하이닉스 4%나 올랐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뭐 EUV 펠리클 아직 양산에 도입하기 힘들다 막 이런 걸로 인해서 FST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FST는 삼성향인데 그냥 역시 심리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싱링 같이 하는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데도 좀 안 좋았어요. TCK는 거의 강보합세 그리고 핸드셋 쪽 좀 그래도 반도체보단 강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시클리컬 중에 오늘 철강주 포스코 뭐 현대제철 그리고 운수창고 페노수나 HM의 시클리컬도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 화학 쪽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금속이 대한유화 반등 나왔고요. 헬스케어는 좀 오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부 CMO 기업 웨스티팜, 아이진, mRNA 관련된 뭐 CMO 위탁 생산 가능한 그런 기업들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치과에서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0도에서 엑스레이 찍은 거죠.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어요. 이거 말씀 어제 드렸었는데 시가총액 5,500원인데 올해 영업이 5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싸냐 비싸냐 제가 비싸지지 이제 안 비싼 주식이 없을 정도로 뭐 제가 몇 가지 업종 여기 안 적은 거 있지만 업종이 순환매를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헬스케어랑 반도체에 다시 좀 한번 상당히 들여다보고 올해 하반기를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 컨텐츠 사실 테슬라를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오늘 시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시효과 때 2차전지는 ETF에 삼성향, KB향 리밸런싱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수급의 문제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큰 악재는 아니고요. 올랐다고 해서 큰 호재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정말 갖고 싶은 저도 차인데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제로백이 1.99초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플레이스테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애들이 그 차에 타면서 그거 하면 어지러워서 토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의 그냥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